좋다. 훌륭하지, 훌륭하지. 모든 걸 조심해야 되네. 짠하고 시작할까요? 네. 아유, 갑시다. 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3년 만에 섭외한 게스트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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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발소리는 저희 같이 오신 동반 강아지 발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정원이는 집에서는 정말 그냥 가구같이 쉬는 것만 좋아하거든요. 일단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후암동 무명씨. 후암동에는 살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 맞습니다. 후암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후암동에 살고 있는, 그리고 뭔가 닉네임을 하나 정해야 된다고 맞아요. 들어가지고 제가 그 지난 에피소드를 쭉 보면서 네. 다른 닉네임들 다 서치를 했지만 네. 떠오르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냥 이름이 없는 게 낫겠다. 네. 근데 노네임은 너무 그 맞아요. 게임 캐릭터 같이 좀 맞아요. 그래요. 음. 그래서 그냥 한국적으로 무명이라고 하자. 좋다. 그래서 후암동 무명이라고 붙여 보니까 후무스. 후무스. 깔끔합니다. 후암동 무명씨 후무스. 후무스. 우리 후무씨. 네. 후무스. 후무씨 씨가 좀 이상하네요. 후무씨. 후무씨. 후무스. 후무스.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지금 이름만 일단 소개를 받았는데 네. 뭐 하시는 분이신지. 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회사원이고요. 네. 지금은 비영리 재단에서 네. 미디어 같은 걸 담당을 하고 있고 여기 오기 전에는 우리 그 비욘세님처럼 네. 방송물 먹으면서 네. 즙자 내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송계를 이제 떠나셔가지고. 맞습니다. 나는 워라벨을 좀 찾아봐야겠다 생각해서 그때 한 뭐 잠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뭐 되게 감탄을 하시는데 본인의 삶이잖아요. 뭐 그쵸. 근데 옛날처럼 그 정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제 또 본인 욕심 때문에 일이 많아지는 거지 뭐 그 네. 정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랑은 어떻게 알게 됐죠? 제가 이런 거에 처음 출연해 봐가지고 네. 이런 그 어제까지 같이 희낙낙하던 친구분께서 이렇게 저한테 경어를 쓰면서 네. 본인과는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를 네. 질문하시니까 조금 생경하면서도 네. 재밌는 느낌이 들고요. 이겨내야죠. 이겨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는 비욘세 청취자였어요. 비욘세 청취자였는데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 시절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비욘세 청취자였는데 제가 자주 가던 동네 바에 네. 뭔가 뒤에서 뭐 수근수근 뭐 하면서 뭐 중얼중얼 하는데 네. 비욘세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느 한줌단 여러분들과 달법 없이 귀를 네. 쫑긋 세우고 네. 혹시 저분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했더니 비욘세시더라고요. 네. 하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처음 비욘세님과 대면을 하고 네.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는 되게 수줍게 저 비욘세 듣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네. 식으로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네. 알게 됐고요. 그리고 술 먹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을 수 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동네 사는 이제 강아지 키우는 네. 맞아. 느낌 그리고 동갑이다 이런 공통 분모를 이제 썸 타는 것처럼 하나씩 찾아가면서 네. 천천히 오래 보고 있는 맞아요. 사이입니다. 꽤 오래됐어요. 한 2년? 3년? 그쵸. 2년, 3년 되지 않았어요? 3년 된 것 같은데요. 대박이네. 네. 아까 좀 전에 너무 예전에 방송 쪽에서 사는 삶이 힘들어가지고 회사로 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도 지금 굉장히 저보다도 피곤한 상태예요. 요즘은 뭐 때문에 이렇게 피곤하신지 대회비를 까지 않는 선에서 뭐 대충 아사모사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뭐 대회비랄 게 엄청 있지는 않은데요. 네. 제가 그
회사원인데 네. 회사에서 출장을 보냈는데 네. 그 출장지가 미국 서부고요. 네. 네, 수요일 날 출발했습니다. 수요일 날 출발해서 한 11시간 가량 네. 연착된 것까지 하면은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네. 내려서 그날 리허설하고 다음 날 일하고 네. 그 다음 날 다시 왔거든요. 네. 13시간 다시 비행기 타고 네, 그러고 그 다음 날 출근해가지고 지금이 그 다음 날이에요. 지금 표정이 굉장히 안 좋고. 네, 주말이 없이 왔는데 음. 이제 월요일, 화요일 두 날 다 그 출장 갔던 기간 동안 밀어놨던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 또 그거 하니까 정신이 정말 없었는데 오늘도 뭐 큰일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 치르고 저녁 먹고 오니까 한 9시 넘었던 것 같아요. 네. 9시 넘었을 때 저도 그때 딱 맞춰서 거의 비슷하게 이제 집에 왔는데 정원이랑 같이 갔다가 정원이랑 같이 퇴근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누워있다가 지금 위스키를 한 잔 때리고 오시고 저도 이제 막걸리를 한 잔 때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국가에서 허락한 3가지 마약 있다고 제가 생각을 허락을 많이 해주네요. 허락을 3가지 정도 해주고 있거든요. 공식적인 거예요. 공식 오피셜리. 오피셜리 네. 알코올, 니코틴, 음. 카페인. 아. 3가지가 있는데 한 개 빼고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3가지는 다 하지 말자. 2가지 이하로만 하자라고 해서 네. 알코올하고 카페인을 했었는데 네. 요즘은 카페인도 줄이고 있는 추세라서 알코올만. 왜요? 왜 줄이고 있어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잠이 안 와요. 아. 네, 그리고 원래는 잘 잤어요? 제가 오늘도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예전에 그 방송국 일할 네. 때에는 진짜 카페인을 많이 섭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잔이나 뭐 바카스, 뭐 몬스터 그런 에너지 드링크랑 네. 커피를 합쳐가지고 모든 걸 다 합치면 한 8잔, 6잔 이렇게 매일 마셨던 것 같아요. 특히 네. 뭐 밤새서 편집해야 되는 날에는. 네네네.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괜찮았지? 생각했더니 절대적으로 잠을 조금 자가지고 그랬었는데 네. 이제 일반인만큼 잠을 자니까 네. 카페인 마시는 날은 확실히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뭔가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이제 카페인도 줄여보자. 네. 그래서 디카페인을 마시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부터 나는 디카페인 누가 먹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3시 이후로는 디카페인을 먹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는 커피 마시면서 뭐 회의를 할 때도 있고 이러니까 그때 저만 뭐 안 먹을래요를 할 수도 없고 그 카페에 있는 커피가 아닌 음료라는 게 저는 별로 좋아하는 게 또 없고 이래가지고 최근에 디카페인 시작했어요. 근데 또 여기서 꿀팁 아닌 꿀팁인데 좋아요. 오전에는 커피를 마시지만 오후에는 안 마시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늘 오후에는 카페인을 줄여야지라고 해서 라임 맛이 나면서 이제 그 탄산이 많이 들어간 그런 개운한 음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로 먹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직원분이 네. 근데 이거 카페인 되게 높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찾아보니까 카페인 110입니다. 오. 톨에. 이거는 그냥 일반 아메리카노나 그 라떼랑 차이가 거의 안 나요. 차도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오후에 그걸 마셨는데 막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부정맥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줌단 분들도 혹시 디카페인 지향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3대 마약 중에서 알코올을 굳이 섭취한 이유는 이 3대 마약들의 공통점이 다 힘내서 일하게 하기 때문에 허용한 마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이 사회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수명을 좀 깎더라도 맞아요. 이 마약을 투입해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네. 만드는 거라서 이제 저도 이제 좀 투입을 하고 요거 녹음을 좀 하려고 한잔했습니다. 네. 눈빛에 지금 어떤 사측에 대한 좀 어떤 서러움 이런 게 약간 느껴지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사랑까지는 아니고 네네. 괜찮습니다. 어차피 지금 익명이니까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저한테 주기적으로 혼세 어떻게 하면 회사 그만둘 수 있냐.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럴 때보다 그만두지 말아라. 그렇죠. 요즘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그 전 동종업계 네. 분들한테 늘 그만두고 싶다고 하면은 다 좀 참아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악물고 꾹 참고는 있는데 네. 그래도 이번에 저희가 기관장님 바뀌셔가지고 네. 제가 그 전 기관장님이 1년만 더 했어도 너무 고생한 게 많으시니까 옆에서 볼 때도 그렇죠.
경기고 뭐고 그냥 나왔을 것 같아요. 기관장님 기관총으로 쏠 뻔했는데. 라임 좋다. 항상 그런 거 잘하더라. 부적절하네요. 아, 괜찮아요. 네. 마음으로는 누구나 네. 그렇게. 친구된 마음에 또 속상해서 또. 요 정도는 다 하면 안 될 말 좀 해봤습니다. 제가 기관장님 마음에 탕탕 후루후루.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계속 그만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늘 허황된 얘기인데 어떨 때는 빌라를 사자. 어제 집을 짓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호문스 씨도 비혼이고 나도 비혼이고 자기 공간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노후에 외로운 건 싫고 좀 그런 타입들이잖아요. 그만두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력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돈을 왜 계속 벌어야 하나? 근원적인 질문.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어쨌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내가 내일 모레 죽을 확률이 어쨌든 크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노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이제 혼세님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뭐 빌라 이런 얘기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이게 비혼으로 오래 살려면 나중에 지금 사회에서 규정하는 가족 말고 다른 우리가 규정하는 나이 들어서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사실 사회 제도적으로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든 돈으로 네. 돈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만 못 두고 있는 것도 있죠. 제가 혼자 술 먹고 있을 때 한 번씩 친구들이랑 옆 테이블에 이제 후무스 씨가 있다가 한 번씩 제 테이블로 넘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갑자기 무슨 저보고 너 진짜 결혼 안 할 거지 이랬나? 그렇게 물어봐서 그렇다. 그랬더니 지금부터 뭔가 진짜 결혼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끼리 어떤 결의를 해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도원결의처럼. 도원결의처럼.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그래 좋은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전 요즘에 어떤 생각하냐면 이제 강아지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뭔가 누군가랑 같이 서로서로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키워보니까 이제 혼자 키우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 근데 사람 된 입장에서 동물을 사랑한다는 거는 굉장히 나를 사랑하는 거랑 같다고 느껴지거든요. 인간도 동물인데 나를 좀 사회적인 모습의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본연적인 모습의 좀 그런 감정적인 나를 이해하는 데는 내가 강아지를 사랑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T거든요. 그래서 이 F적인 마인드로 뭔가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쉽진 않은데 강아지랑 있을 때나 강아지랑 뭔가 행동을 할 때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강아지들과 함께 살기에는 이제 비혼과 싱글의 삶이 쉽지 않다. 맞아. 다양하게 저도 행복하고 강아지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좀 비슷하게 너무 그런데 그 입주 자격이라고 할 건 없지만 벌써 좀 제한적이네요. 일단 강아지를 싫어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닐까? 그렇죠. 무서워하거나 뭐 알러지가 있거나 싫거나 그렇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닐까? 일단 알러지는 좀 극복하기 힘들 것 같고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좀 기간을 통해서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맨날 뭐 얘기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잖아요. 원하는 어떤 주거 패턴 같은 게. 근데 지금은 어때요?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는 어때요? 근데 저는 많이 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서울이나 아니면 근교 정도 경기도 쪽에 마당이 있는 뭔가의 빌라들인데 예전에 TV를 봤는데 마당은 공유하면서 땅콩집 같은 걸 지은 그런 가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가족인데 마당으로는 연결돼 있지만 그 건물들은 다 분리되어 있는. 좋다.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데라면 정말 이상적인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 타운하우스 개념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이 비영리재단 봉급으로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거니까 그런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너무 안 된다면 뭐 빌라를 하나 사서 빌라에 호수들이 다 있잖아요. 네. 거기에 한 집씩 입주를 하고 옥상 같은 데 다 같이 공유해가지고 강아지들도 만나고 오리들도 만나고 이런 공간들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맞아.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랑 연결돼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너가 결혼을 하고 싶은 건데 그걸 다르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최근에 그 에밀리 파리에 가다 네. 신규 시즌이 나왔거든요. 네, 그거 봐요? 네, 보고 있습니다. 진짜 안 볼 것 같은데. 보네? 굉장히 안 어울리죠? 네. 네. 평소에 우리가 하는 거 뭐 신들린 연애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아, 그렇죠. 네네네. 그렇지만 왠지 길티 플레저처럼 남들에게는 그냥 큐티 빠디한 일반 컨텐츠지만 저에게는 조금 안 어울린다고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길티 플레저처럼 보고 있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캐릭터들의 향연이거든요. 근데 그냥 봐요. 그냥 네. 배경이 파리고 안 가보고 너무 궁금해서. 근데 거기서도 최근 시즌에서 프랑스 사람이 에밀리는 미국 사람이죠. 네. 미국 사람들은 너무 그레이존이 없다. 그레이존에 대한 인정이 없다. 그러니까 화이트 블랙, 흑백 논리로 생각한다는 거겠죠. 근데 왜 그런 애매모호한 것들을 못 견디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듣는 저는 미국보다 우리가 더 심한데. 아, 더 심하죠. 뭐 미국 가지고 뭐라고 하나? 거기는 뭐 너무 다양성도 포용하고 열려 있다.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그만큼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거로 확립돼 있지 않으면 아직은 못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고 다행히 좀 어린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은 깨어 있으셔가지고 뭐 물론 받아들이고 있긴 하겠지만 제도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결혼하지. 이렇게 말을 쉽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예전에 그 프리다 칼로 그 인상이 깊었던 게 프리다 칼로랑 디에고 리베라가 혼인을 해서 같이 사는데 네, 쌍놈 새끼. 네. 미안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은 이제 프리다 칼로랑 그 디에고의 어떤 서사를 알아보시면은 저보다 더 크게 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그런 그래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래요. 뭐 본인은 행복하게 살다 갔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지탄 받을 만한 사람인데 그 두 명이 살 때 건물을 2개를 지었대요. 건물을 2개를 따로 짓고 2층에 계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계단이라고 통로? 뭐 그런 걸 만들어서 그걸로 지나다니면서 연결돼서 통행 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백화점 그 본관 신관 있는 통로 같은 그런 건가 봐요? 바로 그겁니다. 네. 정말 센스가 좋아요. 제가 아는 통로 그 건물 2개를 잇는 통로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늘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네. 구름다리 느낌.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살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지금은 이제 비혼에 대한 게 점점 더 굳어지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만약에 결혼을 하더라도 저런 상태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랑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나는 이런 형태의 결혼도 좀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결혼했는데 같이 안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스페인 책방 그 부부가 항상 얘기하는 이제 그분들은 사실 그 대출 때문에 비혼에 실패해서 결혼을 한 케이스지만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앞집에 살고 싶다. 그 얘기를 맨날 한단 말이에요. 제가 회사분들이랑 얘기할 때도 저는 옆집이나 앞집 같은 데 살고 싶다. 그리고 아파트도 뭐 회사니까 조금 더 사회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비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질문이 많을 거니까 결혼하면 통로를 하나 두고 1호, 2호는 같은 통로를 쉐어하니까 그 복도를 쉐어하니까 그 문 열어두고 살면 좋지 않냐. 원할 때 문 닫고. 네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했죠. 옛날 복도식 아파트처럼. 그거는 1호부터 10호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 새끼가 어느 집 가서 밥 먹는지 모르고. 제가 9호였는데 10호 앞에서 늘 그 돗자리 피고 놀았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저도 이제 6호였는데 이제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어쩌다가 엄마가 좀 비싼 과일 사왔다. 그럼 친구들 우르르 데려왔다가 이제 나중에 등짝을 후려맞고. 그렇군요. 그러면은 후무스가 생각하는 나는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싶다 하는 게 뭐예요?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싶다를 제가 좀 생각이 짧은 편이라서 짧게 얘기해 주세요.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도 괜찮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도 내가 괜찮을 수 있는 사람. 그거는 친구 얘기예요? 아니면 연인에 대한 얘기예요?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많은 사람보다 싫은 게 적은 사람. 근데 그게 진짜 훨씬 어려운 거다.
좋은 게 근데 많은 것보다. 그 싫은 거의 가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가 견딜 수 없는 싫음이 없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좋아하는 걸로 썸은 시작될 수 있는데 나중에 그게 더 넘어가려면 결국은 싫은 거, 내가 견딜 수 없는 포인트를 같이 견딜 수 없어 하거나 아니면 내가 견딜 수 없어 하는 행동을 좀 하지 말거나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막 그렇거든요. 친구들이랑 그 얘기를 최근에 진짜 많이 하는데 친구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 동갑 그리고 위아래로 한 2-3살 정도 된 친구들이 요즘에 내가 친구라고 믿었던 관계가 친구가 아니기도 하고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친구가,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참 어려운 문제죠. 사실 맞아요. 좋은 친구가 되는 게 모든 관계의 시작이자 끝이잖아요. 뭐 연인을 찾거나 아니면 결혼한 상대를 찾는 분들도 연인이자 좋은 친구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꼭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라는 거 정말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친구란 뭘까를 생각해보면 저는 일단 그 전 직장 때문에 굉장히 스케줄상으로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네. 첫 사회생활 했을 때 그런 바쁜 스케줄 때문에 사실 가정의 대소사 이런 것도 사실은 잘 못 챙길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자주 만난다는 것보다는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가끔 서로 안부 물어도 뭐 어색하지 않은 거 그걸 저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상호가 같아야지 이게 친구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중요하다. 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못 해주는 입장인데도 나를 이해해 주니까 그럴 수 있을 때마다 연락을 하게 되고 그 상대편의 친구들도 내가 그런 상황인 걸 알고 연락해 주니까 또 난 너무 고맙고 이런 관계가 저는 지금까지는 경험상으로 친구 관계가 이어졌던 케이스들이거든요. 물론 뭐 초중고는 자연스럽게 맨날 보니까 달랐지만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이 좀 기반으로 있는 것 같긴 해요. 자주 보거나 이렇지 않아도 언제든지 연락해서 서로 안부 물었을 때 서로 아끼는 마음이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래하는 친구들이나 계속하는 친구들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 말고 또 한 가지는 그 시절 인연이라는 말을 되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시절 인연이라는 거는 다른 친구의 그 삶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뭐라고 해야 되죠? 살아가는 시기에 어떤 특정한 뭔가의 시기가 있을 텐데 저도 그런 시기가 있고 네. 근데 이게 연애에서 타이밍하고 똑같은 것처럼 사람도 친구 사이에서도 너무 친하고 잘 맞을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떤 한 친구가 너무 바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조금 덜 맞는 케이스긴 한데 딱 이때 둘 다 뭐 한가해. 취미도 마침 비슷해졌어. 이렇게 되면 또 갑자기 친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 인연이 맞는 친구들도 한 트랙에는 또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시절 인연이 맞아서 친해진 친구들인데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저의 오래가는 지금 친구들의 조건인 뭐 자주 안 봐도 괜찮은 그런 사이가 되면 그 1번 트랙 아까의 그 트랙으로 편승해서 조금 더 오래가는 친구가 되는 거고 정말 시절 인연으로 그냥 끝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건 또 그때 잘 만난 거고 다시 못 보거나 연락이 좀 뜸해져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요즘에 시절 인연이라는 말도 되게 공감을 하는데 또 동시에 결국은 시절 인연이라는 것도 내가 상대방이랑 지낸 시간이나 상대방을 떠올렸을 때 아, 쟤랑 나랑 좋았던 시절이 끝났다는 걸 느끼는 게 시절 인연이잖아요. 그렇긴 하잖아요. 만약에 3년을 네. 못 봤어. 얘가 너무 바쁘고 막 그래서 못 봤다고 쟤는 나의 시절 인연이야 라고 느끼지는 않는데 사실 그렇게 시절 인연이라고 느끼려면 나름대로 진짜 짧은 순간에 진짜 많은 걸 공유하고 막 야 우리 진짜 너무 좋다. 우리 같이 있으니까 너무 즐겁다라는 거를 공유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서로한테 누가 먼저랄 거 없이 이게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을 때 그래서 뭔가 어떻게 보면 이 우정의 종착이 눈에 보여서 거기다가 그냥 시절 인연이라고 이름을 그냥 예쁘게 붙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들었는데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왜? 갑자기. 속상해? F인가? 지금 위스키 먹어서 그런가? 아 이게 그러니까 저도 그냥 시절 인연이라고 생각했을 때 타이밍 맞아서 아니면 시간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듣고 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네요. 정말 너무 잘 맞고 너무 좋았으니까 시절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면 저는 캥 작가님은 저랑 이제 안지 거의 20년 이렇게 됐는데 진짜 바쁠 때는 막 3, 4년도 밥 한 끼 안 먹고 이러던 때도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비욘세가 있어서 지금은 주기적으로 녹음 한번 할까 이러면서 계속 더 잘 지낼 수 있기는 한데 사실 저희는 3, 4년 동안 바쁘고 뭐 하고 해도 인스타에 서로 잘 있는 거 확인하고 하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거의 가족에 가까운 사이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시절 인연이라는 게 뭔가 진짜 불같이 사랑했다가 헤어진 것 같은? 그러니까 사실 연애 같은 우정이 있잖아요. 조금 더 굉장히 짜릿한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근데 뭔가 그런 사람들이 멀어질 때 시절 인연 같은 말을 붙이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말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문득 들었어요. 제가 그 호우 시절이라는 영화를 꽤 좋아하거든요. 네, 재밌어요. 저 안 봤어요. 재미있다기보다는 그 정우성님의 리즈 시절. 리즈 시절은 아니죠. 그래도 그 작년 리즈 시절의 모습이 있고 네. 그리고 거기가 빗소리가 진짜 많이 나요. 그 영화 씬에서. 그래서 호우 시절이구나. 네, 호우 시절.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이미 스토리는 다 아니까 술 먹을 때 틀어놓기가 참 좋은 그 BGM이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영어랑 중국어를 섞어서 하는데 소리가 나쁘지 않아요. 백색 소음처럼 듣기에 참 좋아서 우리도 그런 걸 틀어놨어야 되는데 맨날 넷플릭스 이상한 걸 틀어놔가지고 나중에 다 과몰입해서 아무도 대화 안 하고 매운 거 자꾸 틀어놔가지고 이런 것도 시절 인연이다. 그렇다. 네. 나중에 뭐 얼마나 그립겠어요. 벌써 이별을 생각하나요? 종착을 생각하면서 어쨌든 호우 시절 보면서 나중에 울면서 100세 시대면 100세를 생각하면서 그럼.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호우 시절에서의 그런 것처럼 아련함이 있을 수 있겠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들 그때 한번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막 파티 친구였구나. 우리는 정말 너무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는 파티 친구였구나. 해서 한번 정리된 사람들이 있고 페리스 힐튼과 킴 카다시안 이런 느낌. 킴 카다시안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그 누구지? 니콜 리치랑 또 좋았던 시절이 또 있고 또 킴 카다시안이 페리스 힐튼에 또 붙어 다녔던 시절이 또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돌고 도는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 진짜 얘랑 나랑은 그냥 파티 친구였나?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파티했던 친구들 중에서 너무 파티하던 시절이 그립다라고 하면서 이제 335 남아있는 써니와 디피 같은 그 파티 하고 싶다 하면 다 오나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오죠. 이럴 때 시절 인연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만나더라도 경조사 이럴 때도 같이 가지고 저는 이제 또 생일 파티 기획을 오래 하니까 그러면 항상 열일 제쳐두고 와주고 막 이런 게 있죠. 근데 아마 여기서 시절 인연이 갈리나 봐요. 시절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한테는 생파하자고 먼저 연락을 안 하게 되는 게 있어서 그냥 멀어진 친구인데 그래도 그냥 어떤 그림처럼 남기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시절 인연이다 이렇게 붙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혼세님한테는 약간 그 생파가 조금 갈림길이네요. 그럴 수 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캥 작가님은 약간 웃기잖아요. 너무 사람이. 네. 같이 있으면 진짜 5분에 한 번씩 막 빵빵 터지고 너무 웃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뭔가 항상 잔잔한 친구들보다는 어딘가 웃기고 약간 좀 창피하고 주변에 약간 창피한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비욘세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서로를 조금 창피해하면서 근데 서로 창피해하는데 그 포인트를 서로 좀 재미있어하는 그게 너의 매력이라고 이렇게 좀 믿어주는 그 창피함이 사실 나한테 매력 포인트인. 네, 매력 포인트고 사실 그게 다른 친구들한테는 그런 창피한 걸 얘기할 수가 없는데 우리끼리는 그냥 익스큐즈가 되는. 우리끼리는 웃기면 장땡으로 넘어갈 수 있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결국은 친구들도 약간 웃겨야 중요한가 싶기도 하고. 그럼 그게 필수 요소네요. 같이 있으면 재밌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재미가 막 스탠드업 코미디 같거나 무슨 막 예능 팟캐스트 같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숨만 쉬는데 우리가 재미있어 하는 포인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숨소리가 재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되게 무시할 수 없는 것 같다. 결국은 친구들도 어딘가 매력을 서로 느끼는 게 있어야지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 동네 친구들끼리도 맨날 호무스 진짜 웃기다고 저희끼리 맨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요? 네. 진짜요? 네. 그래서 호무스 진짜 웃기다. 뭔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좀 가끔 TV 보듯이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저는 좀 말주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하고 있으면은 맞장구 치거나 네. 누가 조금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네. 깔깔이처럼 옆에서 한두 마디 톡톡해서 재밌을 순 있지. 하지만 굉장히 웃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류는 어쨌든 다른 데서 계속 화두나 화제를 계속 이끌어가고 저는 그런 스토리가 좀 있는 분들이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것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 4년간 계속된 비욘세의 이 재미 릴레이에 근데 참고로 그냥 와장창 막 던져가지고. 근데 재미 릴레이라고 하기에는 저번 주는 이제 호스피스에 있는 어머니 이야기를 또 그거는 강원님과 나눴고 늘 재미와 감동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빠르다. 빨라. 같은 거예요. 네. 일단 지금 듣고 있는 다른 미래 게스트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비욘세는 여러분 그냥 웃기기만 하는 방송은 아니다. 저희는 일상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안 웃기고 하는 얘기도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라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 예전에 한번 그 올리브의 인보 시절에 되게 우리가 많이 보고 서로 그때 확 친해졌던 것 같아요. 맞네요. 그때가 강아지 입양한 지 얼마 안 되셨을 때고 저도 이제 인보해가지고 강아지 그 육견에 대한 되게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이럴 때였는데 그때 올리브가 이제 미국으로 입양도 가게 됐고 실외에서 배변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배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막 너무 고민이라 그러면서 아니 왜 밖에서 못하는지 모르겠다. 뭐 하루에 산책을 5번씩 나오는데 왜 밖에서 배변을 못하고 실내에서만 하나 몰라? 그랬더니 그때 후무스가 그랬어? 하면서 이제 올리브한테 그랬어? 근데 아이고 바깥에서 뭐 쉬하는 거 쉽지 않지 이러면서 언니도 고등학교 때 처음 했어 라고 얘기해가지고 맞아요. 그런 게 전 항상 너무 재밌거든요. 그런 포인트가 애기들이 똥 방구 이렇게 얘기하면 웃는 것처럼 웃는 것처럼 그런 거일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실외 배변 고등학교 때 처음 하셨어요? 이어질 토크는 실외 배변과 관련한 것입니다. 직접적인 변에 대한 묘사는 없으나 관념적으로나마 배변 이야기가 이어지므로 식사 중이시거나 변 관련 이야기를 피하고 싶은 청취자분들께서는 40분 9초 구간으로 점프해 이어들어주세요. 제가 좀 깔끔 떨었어가지고 손도 자주 씻고 막 이랬었거든요. 지금 많이 강아지를 키우면서 치유가 됐는데 그때 당시엔 좀 깔끔을 많이 떨어가지고 바깥에서 그 실외 배변을 하면 샤워를 할 수가 없잖아요. 배변을 하면 샤워를 해야 됐어요? 네. 소변도? 소변은 아니죠. 응가라면? 그렇죠. 응가라면 샤워를 했어야 됐어? 응가라면은 샤워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실외 배변을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 고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 친구들이랑 남문을 가서 수원의 남문. 수원 남문. 수원 출신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수원 출신은 아니고 서울 출신인데 고등학교를 이제 수원에서 다녔습니다. 그때 남문에 가가지고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참 그렇잖아요. 커피라는 게 라떼를 마셨더니 굉장히 장활동에 좀 영향을 주죠.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참을 수 없는 빠방빵 그런 게 있구나. 빵빨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샤워를 할 것인가 인간의 그 존엄성을 좀 포기할 것인가. 휴지로만 닦고 마무리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존엄의 문제. 그럴 수가 없어요. 이 휴지로만 해서 어떻게 이걸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맞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손에 케찹이나 참기름이 묻었어. 그거를 휴지로 닦고 나면 결국은 이 전체를 물로 세정해야 된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한줌단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 햄버거에서 이제 프렌치 프라이를 케첩에 찍어서 먹을 때마다 찍어 먹는 느낌. 이건 닦아야 된다. 찍어 먹는 건 아니지만 손을 씻어야겠구나.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이죠. 어쨌든 피부에 묻어있는 상태인 건데 그거를 휴지로만 마무리할 수 없는 게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해봤다가 방금 호무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할 만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제 친구들이 주변에서 용기를 굉장히 북돋아줬어요. 제가 막 정말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한 번 하면 쉬워. 해봐. 괜찮아. 지금 여기 그리고 뭐 사람들 좀 많긴 하지만 두 칸이다.
두 칸이니까 한번 대차게 해봐라. 맞아. 그리고 저를 많이 응원해줬죠. 두 칸인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한 한 칸이면 모든 그 짐이 내 어깨에 와 있는 그렇죠. 뭔가 제가 뭔가를 하는 것 때문에 짐도 어깨에 와 있고 기다리시면서의 그런 그렇지. 압박감이 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거기서 한번 성공을 하고 네. 아예 죽는 건 아니구나. 그래. 비록 찜찜해서 집에 빨리 갈지언정 괜찮구나. 그래서 켈리 클락슨 노래처럼 What doesn't kill you make you stronger. 너를 죽음으로 몰고 갈 게 아닌 이상이야 강해질 것이다. 그 덕분에. 그렇죠. 직역하면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실외 배변에 강해져가지고 그때가 제가 진짜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이겨내야지. 제가 그 올리브가 네. 힘들어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너무 급하지만 너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되나? 이래도 되나? 네. 이게 괜찮나? 이런 그 괴로움의 생각이 나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이 닿기를 바라면서 언어는 비록 다를지언정 마음을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정도의 에피소드인지도 몰랐고 그냥 바깥에서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 수 있지 정도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중학교 때까지는 밖에서 응가를 안 했어요? 아니면 했으면 어떻게든 샤워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 왜냐면 하루에 응가를 막 수십 번 하진 않잖아요. 이게 또 응가를 아무 데서나 쉽게 하는 사람은 또 횟수를 안 세니까 참아본 적이 없으니까 뭐 하루에 한 번 집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조금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네네네. 어릴 때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토끼똥을 넣었어요. 키우는 강아지랑 똑같네. 요 친구는 요즘에 황금병을 잘 넣고요. 아기 때는 토끼똥을 많이 썼죠. 근데 그러면 어떡해요? 그럴 때마다 계속 샤워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응가가 잘 안 나왔기 때문에 괜찮나요? 이런 응가 토크 아마 앞에 그 음성이 삽입이 됐을 거예요. 지금부터 배변과 관련된 토크가 있습니다. 뭐 자세한 묘사는 없으나 그래도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실 수 있으니 뭐 어쩌고 이런 걸 앞에 아마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좋네요. 그 단어는 응가가 좀 적당할까요? 응가가 적당한 것 같아요. 응가가 괜찮은 거죠? 네. 응가가 제가 조금 이렇게 원활하지 않았었어.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뭔가 원활했으면은 뭔가 신호가 왔을 때 바로 가야 됐었는데 그냥 늘 어딘가에 가서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늘 집에서 아침이나 저녁 때 시도를 했죠. 와, 그럼 그냥 정해진 시간에 그냥 힘주고 그렇죠. 저는 항상 드라마나 막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뭐 요즘은 아마 다 스마트폰 보겠지만 신문이나 뭐 책 같은 거 들고 가가지고 아침에 시도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저걸 왜 저렇게 하지? 그냥 신호가 올 때 가면 되는데 왜 저걸 저렇게 저기에 책을 갖다 놓고 한 바닥이라도 읽을 시간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신체에. 맞아. 그렇게 들었어요. 그게 좀 잘 안 나오는 작가님들이 그런 장면을 연출한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런 장면을 연출할 수가 없죠. 이해가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왜 굳이 저런 씬을 넣는지. 아니,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그 밖에서 어떤 가게나 공중화장실을 못 쓰는 분을 사귀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나는 밖에서 공중화장실에서 일을 잘 못 봐.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집 근처, 그러니까 밖에서 뭐 데이트를 할 때 갑자기 이 사람이 신호가 와서 너네 집이라도 가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둘 중에는 그 제 친구 집이 더 가까워서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어 해가지고 갔는데 그때가 이제 연애 초기라서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였는데 갑자기 옷을 다 벗더라는 거예요. 그쵸. 전부 다 벗어야만 이제 응가가 가능한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이해가 돼요. 그래요? 왜냐면 전부 벗고 응하고 싹 씻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분이, 그러니까 사실 나는 다 벗고 전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그 친구한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게 아닐 수 있네. 제 생각에는 그 뭔가에 그 깔끔을 많이 떠시면은 그 공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싹 씻고 싶은 거야. 그럴 수 있구나. 네, 그 뭔가 이게 싫잖아요.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까? 전라로 들어가셔서 싹 씻고
나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랬을 수 있죠. 그럴 수 있구나. 갑자기 소방광 에피소드가 생각나면서 저도 지금. 그죠? 근데 이게 또 몰라요. 이렇게 해서 방송하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다 하면서 보내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4주에 한 번은 어쨌든 혼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나만의 어떤 배변 패턴 들으신 청취자분들이 뭐 식사 중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비위상하지 않을 수 있는 선에서 보내주시면 또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깨끗한 이야기잖아요. 방금 모든 걸 하고 다시 씻고 나온다는 건 깨끗한 이야기니까 그 양해 포인트로 부탁드립니다. 생각을 못 해봤어요. 네. 그냥 성격이 이상하다. 강박이 있다. 그치. 약간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 강박이 있고 조금 이상한 것도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상한 게 남한테 피해를 안 끼쳐서 그렇지 사실 본인도 굉장히 불편하긴 할 거예요. 약간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막 에어비앤비를 갔어. 여행으로. 그럴 때는 괜찮아요? 아니 제가 이게 굉장히 갑자기 호전이 됐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계기는 없고요? 계기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학교랑 고등학교 한 초년생 정도까지만 해도 뭐 친구들이 초년생. 좀 이상한가? 고등학교 저학년. 고등학교 이 사회 초년생이구나. 고초. 고등학교 초년생. 그 등교 하교가 요즘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고등학교 1년차 막 이런 얘기하고. 너 학교 출근하니? 이렇게 조카들한테 얘기하게 되는 그런 나이가 돼가지고. 퇴근했니? 너 퇴근하니? 이렇게. 퇴근했으면 태권도 학원 가야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등하교가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고등학교 초년생 때 고쳤다. 고등학교 초년생 때 갑자기 괜찮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맥락에서 그 실외 배변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전에는 뭐 학교 가서 좀 책상도 좀 닦고 앉고 근데 엄청 심한 그런 건 아닌데 자주 닦고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손 잡고 이제 그때는 그렇게 손 잡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럼 또 가서 손 씻고. 근데 그 씻고도 싫지 않아. 너무 좋은데 그래도 그냥 상관없었겠지. 상관없이 그냥 손 씻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씻는다고 별로진 않은데 씻고 좀 상쾌하게 다시 자리로 오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근데 뭔가 나이 들면서 그냥 괜찮아졌는지 무뎌졌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좀 괜찮아져서 그 전에는 괜찮아졌지만 그래도 에어비앤비나 이런 거 갔을 때 처음에는 다 비닐 같은 거를 좀 싸가지고 점점 말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해지긴 하는데 아니야. 근데 그런 비슷한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호텔을 가거나 아니면은 그런 데를 안 갔죠. 안 가거나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때는 진짜 제일 세정제 아니면 잘 안 만진다거나 뭐 비닐로 해서 만진다거나 계속 손 씻거나 그렇게 해서 참으면서 가긴 했었죠. 그러면은 그게 뭐 친구네 집 놀러 가거나 그럴 때도 스트레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딱히 그렇진 않더라고요. 신기하네. 친구네 집은 그렇게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대신에 우리 집에 친구들이 왔는데 제가 그냥 버릇처럼 너무 돌돌이로 막 머리카락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했을 때 맞다. 근데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 또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하나가 얘기해줘가지고 그것도 고쳤어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본인이 그러면은 안 그런 사람을 봤을 때 더러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 네, 저는 그냥 그게 뭔가 뭐 더럽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물이 뭔가 닿으면은 좀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거지도 사실 꽤 괜찮아하고 그 전 직장에 있을 때도 스트레스 푸는 게 샤워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샤워 용품들에 투자를 많이 해서 좋은 것들을 화장실에 다양하게 놓고 그걸로 샤워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줬던 비누 아직 있어요. 장에. 아직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요? 네, 빨리 지금 비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다음에는 비누 안 드리고 다른 걸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어떤 거 꽂혀 있으세요? 제가 그 샤워젤에는 한동안 굉장히 꽂혀 있었는데 이제 이게 또 포화 상태가 와서 요즘엔 최근엔 치약 많이 집착했고요. 맞아. 여행 갔다 와서 치약 갖다 줬죠. 네,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좋은 치약이 있어가지고. 어떤 치약? 나온 김에 뭐 그런 거 좀 추천해 주세요. 또 그런 강박 있는 사람들이 물건 추천 잘해주니까. 이 치약은 이 치약은 국내에 판매하지 않습니다. 국내에 판매하지 않고 좋다. 진정성이 있다. 네, 외국에 가시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그 콜게이트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네. 우리나라에도 물론 입점해 있죠. 하지만 거기에 그 맥스 스트렝스라고 해가지고
10 곱하기. 잇몸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시원해가지고. 너무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10배 시원하다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근데 양치를 했을 때 마일드한 거예요. 마일드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양치를 하고 잘 씻고 뱉고 나왔는데 아침에 양치를 했는데 점심시간까지 개운해요. 아 정말? 네,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네. 제가 수입을 왜 이 콜게이트 수입사에서 안 하는지가 의문이고 하여튼 그 치약이 굉장히 개운해서 그 치약을 쓰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치약을 쓰면서 키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키들을 그렇게 열심히 정말 키들에 10원 한 장 받지 않았지만 주기적으로 저한테 너 요즘 네. 키들 많이 쓰니 나 요즘 너한테 소개받은 다음에 미친듯이 쓰고 있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네, 네이버 스토어에서 제가 직접 구매해가지고 회사 사람들한테도 하나씩 나눠주면서 자기 전에 양치하고 한번 써봐라. 얼마 전에 또 자스민 맛이 새로 나와가지고 제가 그거 할인 행사하는 걸 놓쳐가지고 또 통곡을 하면서 아유, 그 전에 제가 3통이나 샀거든요. 네.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들어가 보니까 자스민 맛 그 할인 구매 기간이 끝났더라고요. 세상에 너무 아쉽다. 괜찮아요. 네. 그 정도는 또 제가 좋은 열심히. 제품도 정가로 사야지. 그럼요. 그리고 네. 그 비영리 재단에서 일하는 푼돈으로 그 정도 살 수 있으니까. 나는 비영리 재단에서 일하는데 왜 내가 정가로 다 사야 돼? 약간 이런. 비영리 재단에서 일하는 영리 인간이지만 그렇죠, 그렇죠. 다른 분들의 노동력도 소중하니까요. 훌륭하네요. 마무리가 굉장히 훌륭하다. 네. 원래는 저희가 친구들끼리 같이 사는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꿈꾸는 주거 형태가 뭔지 얘기해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뭐 들은 얘기는 응가라면 샤워를 해야 된다. 친구랑 손잡았다가도 손 씻어야 된다. 근데 꿈꾸는 주거 형태가 뭘 이제 와서 돌아가 보려고. 어쨌든 같이 좋은 친구들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도 이렇게 깔깔대면서 재밌어 할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응가 얘기를 이제 괜히 시작했다가 40분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굉장히 소중하죠. 엄청나죠. 이게 얘기가 어디로 튈 줄을 몰라도 네. 뭐 그냥 몸을 맡기고 흘러가다 보면 재밌는 거.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친구랑 뭐 같은 호수에 살 수도 있지만 그냥 큰 집에 뭐 거실을 공유하거나 그렇게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위생관념 같은 게 좀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어때요? 사는 동안 상당히 포기하는 편이에요. 공동생활을 하면? 네. 근데 그게 뭐 괜찮아요? 계속 힘들긴 한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스트레스 게이지는 있는 거죠. 잔잔하게. 네, 잔잔하게 있지만 실외 배변 하는 것처럼 그게 못 이길 정도도 아니고 그리고 꽤 오랫동안 혼자 살다가 네. 친구들이랑 같이 살기 시작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서 느꼈던 게 혼자 너무 편하게 오래 사는 것도 이게 궤벽이라고 하잖아요. 궤벽이 생길 수 있겠다. 혼세님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그런 게 없어 보여요. 그냥 두루두루 하시고. 아마 혼자 있을 때 저를 보면 또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혼자일 때 혼세님을 보려면 제가 CCTV를 해킹해야 되니까. 지금 저희 강아지 카메라 있는 그런 능력은 없어가지고 볼 일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사시는 거나 성격을 보면은 막 벽이 있는 타입은 아니잖아요. 없죠. 없어서 완벽. 완벽. 벽이 느껴져 완벽. 제가 입꼬리가 쭉 내려갔거든요. 네네네.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네. 절레절레 하고 있습니다. 창피한 내 친구. 제가 항상 얘기했던 창피한 내 친구. 뭐 창피라기보다는 뭐 그냥 좀 떨떠름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궤벽이 저는 약간 이런 강박 깨끗하진 않아요. 청소나 먼지에 대해서 강박이 있진 않은데 네. 뭔가 정리하거나 이런 거에 그리고 화장실 깨끗한 거 이런 거에 대한 강박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진짜 더 오래 살면 이게 너무 굳어지고 네. 타협 불가능할 정도가 되면 내가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뭔가 안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살 때 비록 불편하지만 이게 또 강화된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 벽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건데 뭐 죽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엄청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것에 굉장히 에너지를 쓰면서 내 신경들이 굉장히 그쪽으로 집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인생에 있어서 손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벽 증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살 때 그런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좋고 내가 정말 괴팍한 늙은이로 늙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친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있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구나.
깔끔하고 이럴수록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할 수도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네가 하기 싫은 거는 남한테도 시키지 말라. 이 말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누가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정말 너무 싫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 싫어했고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스스로 바뀌는 걸 좋아하지 야, 너 이거 좀 이렇게 해 라고 해서 바뀌면 진정성도 없고 나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건데 그게 싫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살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나는 근데 좀 이런 거는 좀 이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만약에 바꿔줘 그럼 너무 고마운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친구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할 생각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네. 남한테도 굳이 네. 얘기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러는 거에 대해서 좀 변명이 돼야 되니까. 네. 비욘세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비욘세 티셔츠, 공식 맥주잔 같은 공식 굿즈부터 책 미루리라 오늘 헤어졌다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도 묶음 배송으로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욘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혹은 그 밖의 새로운 제휴 아이디어도 비욘세닷컴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에 든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로 응원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024년을 맞아 더 쓰기 편리해진 사연 보내기 게시판을 통해 각종 사연과 여러분의 근황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더불어 혼자 살아요. 근데 또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어요. 비욘세에 직장인이 진짜 안 나오거든요. 오, 맞아요. 직장인이 진짜 안 나와요. 그리고 직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DP랑 그리고 뭐 경제감리 없는 경제지 기자 남 기자님 정도인데 사실 기자이기도 하고 DP도 하는 일이 좀 특수하기는 해서 정해진 어떤 인원이랑 계속 부대끼면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그런 것도 궁금해요. 지금 어쨌든 올해로 나이 40인데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너무 옛날이니까 요즘은 결혼 안 한 여자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어떤 분위기예요? 근데 이게 회사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제 동생이 완전 K 직장인이거든요. 네네네. 그 전에 비욘세님 다녔던 것처럼 그 큰 기업에 있는 직장인이에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다니는 직장은 조금 더 보수적이에요. 네. 아직도 그 남자 문화, 그런 군대 문화 같은 게 좀 있고 그 아저씨들 멘트 같은 것들도 그 성인지 감수성이 살짝 떨어지는 제가 들어보니까 좀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 그렇진 않고 그 제 동생하고 비슷한 나이대는 너무 괜찮아요. 다들 괜찮은데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아직도 그런 식으로 좀 말을 하시거나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 동생이 92년생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가서 조금이라도 꾸미고 가면은 너 뭐 어디 가냐, 데이트 가냐 이런 얘기 누구 무조건 만나냐, 이런. 누구 만나냐 이런 얘기 무조건 나오고 네. 뭐 뭐라도 조금 꾸미면 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 오늘은 어떠니, 뭐 어제는 어땠니. 그래서 제 동생이 화장을 포기하게 된 계기가 오히려 그런 이유로 회사 다니면서 안 꾸민대요. 강제 탈코를 하게 되는. 강제 탈코를 하게 되고 옷도 완전 수수하게 입고. 근데 뭔가 그런 이유로 그렇게 되는 건 좀 속상하다. 본인이 그냥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된 이유로 초기엔 속상했는데 결과적으로 피부가 좋아져가지고 네. 축하드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잘 됐어요. 근데 동생분 제가 또 알기 때문에 네. 또 술 몇 번 먹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피부 좋지. 피부가 결과적으로 좋아져서 잘 됐고 그리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치가 손발톱 꾸미는 거래요. 왜냐면은 그 아저씨분들은 손톱은 못 본대요. 그래서 뭐 손톱에 네일하고 이런 거를 못 보기 때문에 네일은 굉장히 열심히 받고
근데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규모가 작아요. 네. 직원들이 몇 명 안 되고 그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조금 그 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전반적으로 젊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없어가지고 요즘 회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좀 뭐 결혼 안 한 사람들도 많고 근데 특이하게 남자분들은 많이 결혼을 해서 안 하신 분들이 적고 여자분들은 결혼하신 분들이 적어요. 그렇구나. 네. 다들 좋으세요. 네, 저도 들어가서 이런 분들 참 좋구나. 이렇게 쉽게 남의 얘기 함부로 안 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구나 해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일반적인 회사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다닐만하다. 그런 동료들만 생각하면 다닐만하고 인지 감수성들이 다들 꽤 있으시다. 근데 뭐 그거는 주변 동료들에 따라서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새어나오는 이제 결혼하면 임마 이런 그 남자들 분들끼리 해서 그 결혼의 그 훈장? 결혼했다고 하면은 남의 연애 코치도 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연애에 대한 조언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좀 있긴 한데 뭐 귀엽다고 생각해요. 뭐 네. 결혼하는 순간 사실 연애에 있어서는 어떤 당사자성이 사라지는 걸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어떤 챕터가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그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가 잠시 이제 어떤 그런 배변의 문제가 메인이 되어서 오늘 뭐 타이틀을 굳이 정한다면 사실 실외배변 못했던 뭐 부끄러운 내 친구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 첫 출연인데 네네네. 이 후무스도 그렇고 뭔가 좀 질척한데요. 소방광으로 첫 출연하신 분 계시니까 네. 혜영 언니랑 같이 심지어 그분은 익명도 아니고 지금 기명인데 그렇죠. 네, 왜냐면은 피우다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총괄을 이제 맡고 계시는데 근데 다들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닌가 안면을 그렇게 트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한 걸 얘기하려고 했군요. 그런 얘기를 하자고 했었죠 저희가. 맞아요. 그래서 어떤 주거 형태를 원하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막 깔끔을 떠는 문제 그리고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 파티를 좋아해. 네. 그런 친구들이 있는 집이 좋은가. 이런 것도 만약에 같이 산다고 해서 방을 나눴어. 공용 공간은 같이 써. 네. 근데 같이 파티를 좋아해야 같은 호스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파티 가능한 나를 정해야죠. 그러니까 나를 정하는 것 자체가 이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집 나가고 싶을 수 있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입주할 때 얘기를 좀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비욘세 청취자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비욘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내가 만약에 나의 비욘타운을 만들어 비욘타운의 그 입주 자격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면 너무 좋다. 그래서 그런 이상형 찾기처럼 한번 잘 올려보는 맞으면 거야. 매칭도 가능하고. 그렇죠. 왜냐면 제가 지금 찾고 싶어가지고 사심으로. 근데 지금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지금 약간 그런 구인 광고 같은. 그쵸. 네. 개인의 시간을 존중은 하는데 파티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러고 앉아있나 봐. 그치. 파티를 좀 더 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 파티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파티란 무엇인가. 왜냐면 어떤 사람은 최소한 밤 11시가 넘어서 DJ가 있고 뚜시뚜시 하는 음악 나오고 뚜시뚜시 뭐야? 뚜시뚜시 장르가 뭐예요? 뚜시뚜시는? 뚜시뚜시는 무조건 EDM이죠. EDM. 테크노 하우스. 네. 그러니까 이런 쪽인데 그래서 그런 뚜시뚜시 하는 음악도 틀고 다 같이 고성방가하고 막 누가 일어나서 춤을 추는 것이 파티다라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약간 혜영 언니 스타일로 친구들끼리 옹기종기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 나눠 먹으면 그것도 파티다라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친구들끼리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다 같이 식사를 하면 이제 춤추러 나가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하이브리드네요. 그렇죠. 두 개의 심장. 네. 근데 어떤 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무엇도 해당하진 않는 것 같은데 약간 너무 조용하면 또 좀 심심하고 네. 너무 막 둠칫둠칫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만약에 그러면 지금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을 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집에서 파티를 하고 싶기 때문인 거잖아요. 홈파티 너무 좋은 것 결국은 같아요. 네. 그럼 만약에 지금 후무스가 홈파티를 만든다.
그럼 어떤 분위기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최근에 제 친구네 홈파티에 간 적이 있는데 네. 딱 그런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 그 주최하는 호스트 친구들이 얼추 마실 것과 그다음에 간단히 먹을 것들을 준비를 해줬어요. 오케이. 그리고 사람들이 와. 그럼 자기들 그냥 마실 거 들고 와서 그분들이 다 아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로 그냥 먹고 이렇게 호스트가 뭘 하지도 않아. 근데 지들끼리 서로 알아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얘기도 소소하게 하고 잘 어울려서 이야기하고 뭐 노래 조금 바꾸고 싶은 사람은 거기 선곡돼 있는 노래 좀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얘기하면서 놀고 바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뭐 라임이나 이런 거 좀 갖다 놓고 자기들이 알아서 타먹고 그러다 보면은 슬슬 흥이 올라서 얘기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거기까지가 일단은 제일 베스트인 것 같고 그러다가 진짜 흥이 오르면 나가서 놀 수 있다. 여기서 안 된다. 여기서 안 된다. 아니 여기서는 그러려면 이제 주택이어야죠. 그렇죠. 네, 남들한테 또 피해를 끼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일단 우리 같은 주거 환경에서는 일단 그 정도가 베스트. 그러니까 내가 호스트를 해서 그냥 뭔가 판을 벌여놨을 때 사람들이 와서 서로 잘 어우러져서 그런 소통하고 노는 모습 같은 것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그게 편하잖아요. 맞아, 내가 뭐 맞아. 애써서 뭐 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자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케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친구가 친구 소개해주고 막 커뮤니티가 넓어지는 느낌이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알아서 얘는 나랑 맞겠는데 또 친해지고 그러면 나의 반경도 넓어지는 것 같고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교환학생으로 가서 일본에 있을 때 한 7평짜리 원룸인데 사람이 한 50명 넘게 와가지고 사진에 나온 것만 셌는데 50명 넘어가지고 그 약간 일본 그 집들 보면 철골 계단 같은 걸로 바로 올라가는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비욘세에서 언급했던 뭐 엄마가 일본 사람이고 아빠가 프랑스 사람인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포함해서 위층 4개, 아래층 4개 동이 다 교환학생들 사는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익스큐즈가 됐던 건데 그래서 그때 1차로 할로윈 때 너무 크게 놀아서 한번 경찰이 오고 그럼 굉장히 성황리에. 근데 경찰 오면 잘된 파티죠. 미친 듯 막 DJ가 막 이러고 했던 건 아닌데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와글와글 하는 것 자체가 좀 시끄러웠을 수 있어서 그때 한번 그 경찰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생일도 12월이니까 얼마 안 돼서 또 그렇게 하는 바람에 약간 블랙리스트에 살짝 오를 뻔했었던. 추방 안 당한 게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강제 송환 안 당한 게 다행이에요. 근데 그때는 나름대로 너무 막 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이제 양쪽 집 다 열어줘가지고 그래서 제 친구는 뭐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친구들이 있다든지 잠깐 자고 싶다든지 하면 자기네 집 들어와서 자라 해서 저희 집은 7평밖에 안 되니까 품앗이네 이름이. 그 7평이면은 이제 침대 놓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침대를 매트리스를 뽑아서 침대 헤드가 있고 세워서? 이러니까 기역자로 세워서 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놀았는데 굉장히 좀 재미있었다. 7평에 오시면 간단한 산수로 해도 1평당 이제 7명씩. 그래서 이제 3.3m.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가 바로 가는 친구도 있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나중에 그 당시에는 페이스북을 많이 해서 페이스북을 이제 샜는데 52명 나와가지고 엄청나네요. 안 찍힌 애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던 적이 있고 2014년쯤에 너무너무 놀고 싶고 그 전에 너무 바빴어가지고 그때 한번 그런 게 막 유행할 때요. 페이스북으로 막 오픈 이벤트 만들어가지고 친구들 생일 파티도 그걸로 다 초대하고 힙하다. 써니 셰프랑 저랑 그렇게 해서 거의 한 10년 만에 한 몇 년 만에 다시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친하게 지낸 건데 파티피플로 공지가 떴길래 그래 써니가 생일이야 하면 가줘야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만나서 그때부터 다시 불이 붙어서 지금까지 붙어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친구의 친구 이제 다 부르자 해가지고 이제 했다가 이태원에 지금 이제 없어진 울프하운드라는 펍에서 굉장한 파티가 되어가지고 너네끼리 알아서 놀아라 해서 자기네끼리 막 친해져서 그래서 지금도 다들 되게 재미있게 잘 지내고 친구들의 텐션 레벨을 잘 고려해야 되나요? 근데 그런 거는 있어요. 뭔가 거기에서 뭐를 막 주도하는 친구일 필요는 없고 근데 주변 친구들의 공통점은 야, 너 진짜 특이한 거 한다 이러면서도 신기해서 와보기는 하는 친구고 그런 엄청 소셜한 행사를 많이 가는 사람일수록 거기에 오는 사람들의 성향이 다양할 수 있다는 걸 좀 전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막 말 건다고 모두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그때도 그러고 재밌게 잘 놀았었고 이런 의미에서 파티를 한번 주최를 해야겠는데요. 좋죠.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그걸 쪼개기 시작하고 그렇게 파티가 커지면 이제 좀 부작용이 내가 주인공인데 나 빼고 지네끼리 떠드는 문제 굉장히 용납할 수 없거든요. 그거 용납 안 되나요? 네. 그러면 너희는 5만 원씩 더 내라.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빼고 얘기하면 돼요? 빼고 얘기해도 되는데 가끔 이제 나보다 잘 논다.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또 그러면서도 제가 나중에 그래가지고 다 같이 막 해장도 하고 이러면서 친해지고 이러는 건 좋죠. 근데 제가 지금 비욘세에 계속 모시려고 대기 타고 있는 친한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예전에 한번 이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제 홍대 빌라가 있는데 거기 옥탑방 세입자가 29일에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다음 세입자 오기 전까지 30일부터 5일 정도 엄마한테 돈을 내고 임차를 한 거예요. 돈을 내고 정당하게 임차를 정당하게. 얘기 듣기 싫으니까. 네, 나중에 말 나오는 것도 싫고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임차를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사다리차 같은 걸로 이제 소파도 올리고 볼풀을 올리고 그 언니도 폴댄스를 하셨는데 폴댄스 폴도 설치하고 해가지고 이제 옥탑 페스타를 열었어요. 근데 나중에 뭐 나오시겠지만 그 언니가 회계사여가지고 또 회칙 이런 거에 굉장히 좀 민감하고 정관 회칙 정관까지 해서 그거를 엑셀로 다 만들어가지고 근데 내향인 분들이 들으면은 정말 혼비백산에서 도망갈 것 같은 예를 들면 들어오자마자 자기 이름을 이제 가슴에 붙이고 그 코스트코에서 싸게 산 싸구려 보드카, 싸구려 데킬라 같은 거를 이제 디스펜서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원샷해야만 들어올 수 있다. 비움 주자 고려하지 않는. 굉장히 제이네요. 네, 제이고 굉장히 강압적인. 강압적이네요. 비움 주자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제일 숨막히는 부분은 숨막히는 부분 있는 게 웃겨. 그러니까 제가 정말 굉장한 외향인인데도 나는 빵 터진다고 생각했는데 난 너무 자신 있고 빵 터진다 생각했는데 하지만 너무 구조적으로 숨막힌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나갈 때 온 게스트 중에 3명의 연락처를 따야만 퇴장할 수 있었어요. 자력으로 따야 돼. 뭐 연락처 나눠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식이어서 그 볼풀 아까 올렸다고 했잖아요. 볼풀에 그런 뭐 이렇게 얼음 수산시장 같은 데 있는 그런 큰 얼음 있죠. 그런 걸 몇 개 박아놓고 친구들이 사온 맥주랑 와인을 이제 다 거기다가 넣어놓고. 제가 이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저의 과거가 떠올랐어요. 제가 뭔데요? 대학교 다닐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 소유의 옥탑방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옥탑방에도 살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밑에 집이 있으시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는데 거기서 제가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파티를 했거든요. 한바탕 꽤 했죠. 네. 꽤 해가지고 거의 옥상 파티를 했는데 그 다라이 있잖아요. 큰 다라이. 그 큰 다라이에 수산시장에서 그런 얼음을 죄다 붓고 니네가 술 들고 와라. 그래서 한 명씩 다 술을 거의 다 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뭐 1도 몰랐지만 칵테일도 말아주고 칵테일이 굉장히 창의적이었어요. 귀엽다. 바카스의 미돌이랑 뭐 보드카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바카스의 미돌이랑 보드카인데 그 스미노프 애플. 맛있겠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그게 맛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맛있고 바카스가 들어가는 순간 약간 찜질방 바이브 살짝 있을 수 있고 그 뭐 아쿠아밤 이런 것들도 뭐 에너지 드링크 넣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뭐 예거밤 뭐 이런 것도 사실 근데, 에너지 드링크 마시고. 맞아요. 저는 그런 걸 알지도 못했는데 그냥 바카스를 좋아해서 그냥 넣어봤거든요. 굉장히 맛있고 힘이 나가지고 호랑이 기운 솟아났겠지. 그렇죠. 옥상에 오는 친구들한테 늘 타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옥상에서 파티를 많이 주최해서 그게 몇 살 때예요? 대학생 때니까 20 몇 살? 20대 초반? 보통 20대 초반에. 얘는 아니다. 네, 20대 초반에 그 학교 다닐 때 그 사람들 초빙해가지고 놀았는데 비가 오면은 거기 천막도 치고 시스템이 있었네. 술을 많이 마셨는데 거기 왔던 친구들은 다 그때 진짜 좋았다. 맞아. 추억을 많이 얘기하고 또 이게 좀 그렇긴 한데 거기 옥상인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다들 옥상에서 그 속이 안 좋아져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그렇게도 하고 그래서 행위는 없었겠죠? 행위는 없었습니다. 행위는 없는 방향으로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참다 못 참으신 할아버지가 이제 친구들 그만 불러라. 그렇지. 너 때문에 지금 세입자 다 나가게 생겼다. 너무 파티를 격렬하게 해가지고 근데 그 추억도 생각나네요. 그때 거기 술장고도 만들고 제가 파티를 꽤 했는데 왜 그 시절을 잊고 살았나 갑자기 떠오르면서 나에게 필요한 거는 공간이구나. 지금 파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집이 아니에요. 좀 더 제 라이프 스타일을 다시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원래 처음에 토크 시작할 때도 분명히 강아지들을 배려하고 운동장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또 파티하우스 옥상이나 네. 지하에 네. 그런 커뮤니티 공간은 꼭 필요하니까요. 그치. 커뮤니티 공간. 좋은 단어다. 커뮤니티 그렇죠? 공간. 커뮤니티. 네, 주민센터 느낌으로. 주민센터는 꼭 필요하니까. 네. 그때도 그 얘기하니까 또 생각났는데 아까 그 옥탑방에서 했었던 파티도 친구들 아무나 데려와라. 다 데리고 와도 된다. 좀 이런데 오고 싶어하는 친구들 데려와라 해가지고 또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갔던 친구도 엄청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뭐 최고 외향인. 항상 어느 술자리든 데리고 가면 최외? 저 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사람을 잘 만나고 잘 친해지고 이러는데 그 친구가 그 당시에 그 YG 연습생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데뷔는 결국은 안 했지만 그래서 재능이 되게 많은 친구였는데 그냥 뭐 친구랑 얘기하다가 막 하고 보다 보니까 갑자기 노랫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거기 옥타페스타 오신 분들이 모닥불 막 그런 사랑으로 하듯이 동그랗게 앉아 계시고 제 친구가 거기서 그 무반주로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와우. 얘도 정말 보통 애가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즐겁게 파티가 끝나고 나서 페이스북에 다 또다시 공지가 올라와서 이걸 철거해야 된다. 옥탑 거기를요? 왜냐면 파티가 하루만 한 거였으니까 그래서 철거까지 해서 임차를 했더라고요. 철거 날짜까지 해서. 어머님이랑 계약을. 네, 그래서 이제 철거를 다 같이 도와주고 철거 기념으로 뒤풀이? 다 함께 바베큐 파티를 할 사람을 찾는다. 그래가지고 한 4, 5일 임차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보면은 참 모든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럼요. 파티에는. 뭐 철거 파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사실 예전에 그 오래 일했던 프로그램 하차하고 한 3년 쭉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을 때 그 당시에 스페인 책방에서 퇴사한 기념으로 퇴사자 인더하우스 파티를 했었거든요. 그런 어떤 소소한 즐거움 같은 게 쭉 있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러네. 이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내가 그런 걸 좋아했었지 이런 걸 까먹고 있었다가 사실 공개 방송도 저는 어떤 파티라고 맞아요. 파티죠. 파티로 봅니다. 굳이 그 무슨 뭐 포스터 만들겠다고 한복 입고 길바닥에서 자꾸 이상한 거 찍고 동네 술집에 이거 포스터 붙여달라 그러고 그런 게 사실 어떤 파티의 일환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좀 그런 고민이 있죠. 내년 2월에 이제 5주년 공개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무조건 할 건데 이번에 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번에 내가 용기 내서 막 공연도 하고 기타도 열심히 배워가지고 지금 또 잠시 배우다가 다 때려쳤지만은 다시 F코드부터 해가지고 뭐라도 기타는 근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 그래서 뭐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내향인 청취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내향인 분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주지 않으면서 또 소방관 분들을 조금 배려하면서 화장실 일단 꽤 있어야겠네요. 인터미션이 당연히 없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학교 수업 자체가 50분 수업에 10분 휴식이 너무 그런 걸 배려하지 못한 선택이다. 그렇지. 각자의 어떤 다양한 방광을 배려하지 않은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인터미션도 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조금 더 파티처럼 만들어보는 건 어때요? 그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또 그러면 내향형이신 분들이 또 힘들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파티가 파티 분위기를 내야 되는 거지 관객분들한테 참여하게 한다? 그건 저도 너무 싫어요. 너무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공연 보러 갔는데 막 괜히 뭐 도와주실 관객분 하면 저도 막 맨날 시선 떨군단 말이에요. 그런 건 좀 안 되겠지만 파티 분위기는 내면 좋죠. 궁금해요. 네. 2월 공개 방송. 네, 그래서 지금 그 인근에서 저희 해방촌에서 뒤풀이 장소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뭐 파티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애프터 파티도 연다든가 뭐 이런 걸 해도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말 그 공개 방송이 하나의 파티인데 이거는 그냥 집에서 막 홈파티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을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쉽진 않겠네요. 근데 사실 그게 파티의 즐거움이긴 하잖아요. 뭔가 이런 사람들이 게스트 리스트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좀 준비하는 재미도 있잖아요. 궁금한데요. 뭐를 좋아하시는 분들인지. 맞아요. 일단은 뭐 어떤 과도한 주목 이런 거 안 좋아하시고 근데 그러면서도 항상 그런 설문지 같은 거를 받아보면 어쨌든 되게 힘든 발걸음을 해서 거기까지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비욘세를 즐겨 들으시는 분들이면 또 그런 비슷한 성향을 공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좀 여기에서 좀 친구를 사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으셔서 그거를 어떻게 방송 외적으로 그 판을 짤 수 있을까? 뭐 지역별 모임일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만나가지고 막 3명, 4명의 그런 친밀한 그룹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리스크 없이 주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기는 하죠. 이게 그 다른 데서 오히려 조금 저도 그렇긴 해요. 뭐 다른 데서 얘기를 본물 터지듯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뭐 비혼이나 이런 우리가 관심 있는 주제들이 대중적인 사회에서 그렇게 환영받지는 못하는 주제니까 사실 대외적으로는 조금 이런 얘기를 할 때 약간 움츠러들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만났을 때 이런 걸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곳을 찾아오는 게 비욘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향들은 비록 밖에서는 조금 내향형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을 표출하려고 들으러 오는 게 비욘세가 아닐까. 저는 그 청취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걸 듣는 친구들을 이게 어떻게 하다가 알게 돼요. 나 비욘세 들어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팟캐스트 못 들어. 근데 만나게 되면 그렇게 내적 친밀감이 막 생성이 되고 그 다음부터 할 얘기가 진짜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약간 뭔가 커밍아웃 하듯이 갑자기 너는 그런 생각이 있구나 하면서 뭐 삶에 대한 생각이나 방향이나 뭐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그 친구가 결혼을 했더라도 그러니까 다양한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해를 하는 친구들이니까 얘기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다 얘기를 조금 더 다른 분들하고도 하고 싶지 않을까? 지금부터 여러분 벌써부터 아이디어 하나씩 주시면 이런 거 해달라 하는 게 있으면 주시면은 늘 항상 맨날 공개방송 시작하기 막 한 달 전에 부랴부랴 물어보고 이러는데 좀 여유 있게 드러놓을 수 있는 건 드러나서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거는 해도 재밌겠다 싶어요. 그거 아까 그 비혼타운 입주 자격 네. 그거를 한번 해서 그 좋은데? 타운별로 모아볼까요? 약간 입주자 구함 이렇게 해가지고 입주자 구함. 구인 광고처럼 그래서 요런 거를 얘기하셨는데 이런 자세한 얘기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이디 뭐뭐뭐를 찾으라든 아니면 어디 오픈 채팅방으로 뭘 검색해라든 그런 것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처음에는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결국 이게 또 우리 시스템이나 사회가 좀 뭔가 TO가 있어야 돼. 맞아. TO가 있어야 되니까 동을 분양을 해. 비욘세 A동, B동, C동 해가지고 몇 개 동을 딱 몇 개를 선정을 하시고 호스트로서 이 분양을 하겠다. 제일 많은 청약에 몰린 그런 데를 이제 선정을 해서 요런 게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이다 하고 나중에 공개 방송했을 때 그분들끼리 또 미팅을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요?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역시 이런 걸 보면은 약간 후무스는 사업가 기질이 좀 있어요. 우리 후무스는 약간 후무스 씨라고 하니까 너무 발음이 힘들어서 후무스. 약간 외국 판교 느낌으로 님자 없이 후무스. 이렇게 불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비욘세 공개 방송에 와서 얻고 싶은 게 뭐냐 했을 때도 어떤 분들은 3년 내에 어떤 공동 주거를 실현하고 싶은데 비혼 여성들끼리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당연히 뭐 거기서 손 한번 들었다고 같이 살게 되진 않겠지만 이 얘기를 한번 해볼 사람을 찾고 싶다 이런 분들은 계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 부동산 상담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좀 협찬으로 끌어들여 와가지고 거기서 실시간 상담도 좀 해주고 설계해주고 그러기에는 이런 단지가 좋다라고 추천을 해주시고 풍수지리 풍수지리 네. 이건 선의로 해야겠다. 협찬받지 않고 정말 약간 이런 그 수맥봉 그렇죠. 이런 거 보여주실 수 있는 분들 비혼한테는 뭐 남서쪽이 좋다. 그리고 사실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랑 만나고 싶다라는 어떤 윤곽이 생기신 분들한테는 어떤 사주 이런 것도 궁합도 좀 서로 봐주고 네네. 너무 이런 궁합이 애정 같은 거에만 국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산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의 막 그런 것도 필요하고 만약에 뭐 5명이 모였다, 4명이 모였어. 근데 우린 5명까지랑 같이 살 수 있어. 근데 이 4명이 약간 뭐 어떤 토가 부족해. 이러면은 그럼 사주에 토가 있는
좀 흑이 있는 분이 좀 들어와 주신다든가 그렇죠. 뭐 그런 식의 어떤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이게 지금 신들리니언의 확장판 같은 거죠. 그러니까 토가 많으면 최고는 아니지만 네. 토가 많으신 후보자들을 1차로 추려서 네. 가보는 방법도 가보거나 있겠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도 안 구해진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토가 많은 쪽에 땅을 좀 찾아보겠다라든가. 그렇지. 안 그러면 뭐 화분이라도 더 많이 키우겠다. 네, 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네. 있고. 갑자기 뭔가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네, 좋습니다. 네.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 하겠습니다. 기획할 때 또 일하셔야 되거든요. 네, 하죠. 네. 그래가지고 기획단으로도 아마 들어와 계실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개방송 오셔서 분위기 보시고 저 사람 같은데 싶으면은 후무스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귀에 대고 혹시 후무스? 뭐 이렇게 호쿠? 호쿠? 후무스? 후암동?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귀에 대고 갑자기 실외배변 가능하세요? 세상에. 아니면은 저도 똥 싸면 샤워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처음 나와주신 후무스 씨 혹시 뭐 못해서 아쉬운 얘기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못해서 아쉬운 얘기는 없고 사실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그 비욘세님이 저보고 나와라 하셨는데 전 저 뭔가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뭔가 컨텐츠도 없고 이렇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고사를 했었는데 네. 사실 또 나가고 싶은 그 마음도 있고 이게 정말 반반이었거든요. 나가서 나도 재미있는 사람이 그 캥 작가님이나 뭐 마포만두 작가님이나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면 안 돼. 그 두 분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건 나도 좀 이기기 어려워. 그래? 네. 나조차. 그렇지. 그렇게 막 빵빵 터지는 와중에 그러니까. 이게 되나 싶어가지고 계속 네. 고사를 하고 그 일주일 동안 기다려 오신 분들한테 괜히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호스트분을 믿고 이번에는 나왔어요. 네. 근데 참 호스트분이 한 4년 정도 진행을 하셔서 그런지 역시 노련하시고 굉장히 편하게 네. 말을 할 수 있어서 혹시 누군가에게 이제 혼세님이 권유를 하신다면 믿고 나와도 되겠다. 믿고 나오면 되겠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또 후무스도 또 나와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빨리 뭔가 앞으로 이제 뭐가 길을 걷다가 생각이 나면은 이제 그런 아이폰 메모장 아이고. 같은 데다가 아이고.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이런 걸로 메모를 좀 해놓고 네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막상 나와보니까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서로 경어를 쓴다고 하지만 평소에 이런 얘기를 자주 했던 것 같아가지고 맞아. 그리고 둘이 얘기를 하면 늘 뭐 이 얘기 저 얘기 흐름 없이 잘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다만 뭔가 주제가 있어서 쭉 한 게 아니라 정말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별 얘기까지 다 해가지고 이게 편집이 어떻게 될지 참 고생 많이 하시겠다. 되게 좀 미안하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다 나갑니다. 구성 작가님이니까. 네, 구성 없이 다 나가요. 네, 구성 없는 작가님이시니까 네네네. 잘하시겠지 싶으면서. 네. 그러니까 구성하는 데에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평소에 본업팀에서는 그래서 비욘세를 막 만드는 것을.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짜임새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제가 최근에 알고 지내던 분이 네. 자기 비욘세를 요즘에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제가 얘기를 몇 번 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하는지 몰랐다. 그래서 정원이 너무 팬심이 생긴다 하면서 근데 4년이나 해주셔서 들을 게 많아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딱 그 멘트가 와 이게 뭔가를 꾸준히 해서 컨텐츠가 많다는 게 그걸 정말 좋아하게 된 사람한테는 너무 기쁜 일이구나. 저도 평소에도 대단하다고 저희 친구 그 비욘세님을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제3자한테 들으니까 참 좋고 네. 오늘 나온 소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 말은 그냥 편집하려면 힘들겠다. 네. 그리고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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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은 거의 안 할 거고 근데 요즘에 저도 진짜 그런 생각 하거든요. 막상 본업에서 일을 할 때는 막 자꾸 효율을 따지고 예능이니까 어쨌든 막 조금을 못 참고 엄청 참을성이 없고 그 도파민에 절여진 저를 포함한 시청자를 기준으로 뭔가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업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비욘세 할 때는 그냥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만드는 게 나름대로 휴식이 되더라고요. 되게 좋은데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일을 하고 있을 때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정신없고 바쁘고 뭐 이럴 때는 있지만 그래도 오히려 그냥 일하다가 막 너무 빡세고 막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비욘세에서는 좀 더 힘 빼고 설렁설렁 하면 되지 이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일할 때는 또 일하는 거대로 오히려 그래서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고 해가지고 어쨌든 이걸
다 하면서 비욘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루틴을 짜는 게 지금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일이죠. 네. 정원이랑 비욘세 두 개. 네. 소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 얘기를 하게 되어서 좋죠. 네. 네. 제가 후무스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데 받아보고 싶은 사연이 있어요. 잠 잘 드는 법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막 글리신 먹는 거 중에서는 멜라토닌보다 저는 글리신이 훨씬 잘 맞았고 글리신 3g씩 하루에 먹는 게 되게 잘 맞았고 얼마 전에 비욘세에서는 망상 같은 걸 하지 말고 좋았던 추억을 곱씹어봐라라고 제 친구 심리학 박사 친구가 얘기해줘서 이제 했는데 그것도 전 좀 실패한 거예요. 있었던 일을 생각해도 결국 또 최악을 상상하게 되는 어떤 워리킹으로서.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좀 잘 잘까 각자 그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비욘세닷컴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시면 제가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9월 6일까지 보내주시면 뭔가 불면증이 심했다가 잘 잘 수 있게 되었다든가 아니면 나는 원래 잘 자는 사람인데 못 자는 친구한테 내 방법을 얘기했더니 되게 잘 먹혔다든가 그런 얘기들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채택해서 채택된 분들한테는 소정의 비욘세 굿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 밤 11시 59분까지 비욘세닷컴 혹은 behonses@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후무스도 궁금합니다. 후무스도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